안녕하세요. 오늘 썰TV에 사연을 보내게 된 애청자 30대 여자입니다. 현재 김포에 거주하고 있고 따로 결혼을 했거나 한 적은 없지만 파혼 경험은 한 1년 전쯤 있습니다. 썰TV를 들어보니 정말 다양한 사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그에 못지 않았던 제 남편이 될 뻔했던 사람과 제 시댁 식구가 될 뻔했던 어머님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글솜씨가 부족하더라도 끝까지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두절미하고 바로 본론으로 가보겠습니다. 저는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예전부터 원하던 인터넷 쇼핑몰을 직원들과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어린 나이부터 시작하게 되었는데 이는 할아버지의 지원이 큰 도움이 되었고요. 할아버지는 한 분야에서 성공하신 분으로 손꼽혀서 외손녀인 저에게 항상 큰 힘이 되어주셨거든요. 이로 인해 저는 또래보다 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었고 현재까지도 감사하게 생각하며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만 하던 저에게 하루는 소개팅 제안이 들어왔어요. 평소에는 일만 한다고 하면서 항상 거절해왔던 소개팅이 그날은 왜 꼭 하고 싶었는지 그렇게 나간 소개팅에서 저는 바로 결혼까지 약속할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는 저보다 3살이 많은 구급 공무원이었어요. 항상 할 말은 다 하고 쉽게 흥분하기도 하고 또 쉽게 격앙되기도 하는 저에게 남편은 참 차분하고 좋은 사람 같아 보였어요. 침착하게 본인의 할 말을 다 하는 것 자체가 정말 좋아 보였고요. 이렇게 저는 정반대인 이 남자와 사랑에 빠졌고 1년 정도 연애를 한 뒤 저희는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제 사업의 자세한 매출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생각이 없었습니다. 여태까지 돈으로 사람에게 상처받은 저는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저라는 사람 자체를 사랑해주는 남자친구가 참 좋았거든요. 사실 남자친구의 월급이 저보다 적었지만 그건 크게 상관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가 어쨌든 안정적이면 되니까요. 그렇게 결혼 약속을 하면서 저희는 각자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가기로 했는데요. 남자친구는 본인의 집으로 가기 전에 못쓰게 하면서 저에게 말하더라고요. 지연아, 우리 엄마가 나 엄청 자랑스러워해. 동네방네 공무원 됐을 때도 얼마나 소문내고 다녔는지 엄마가 자랑하거나 해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줘. 라고요. 저는 아들을 많이 자랑스러워 하시는구나 라고 그냥 가볍게 생각했는데 막상 뵈니 그 정도가 아니더군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예쁜 처자를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한다고 하니 내 마음이 다 싱숭생숭하구나. 그래, 지원이는 사업을 하고 있다던데. 아, 네. 인터넷으로 하나 하고 있어요. 엄청 크진 않고. 그래? 요새는 그런 거 젊은 애들이 많이 한다고 하더구나. 요새도 봐. 카페도 오족순으로 생겼다가 다 망하는 거 보렴. 그래서 뭐 나중에 계획은 다 있는 거지? 지금 뭐 어찌저찌 괜찮다고 해도 노후까지 크고랄 순 없는 거잖니. 글쎄요. 아직 깊게 생각해 본 건 없고 사업하면서 슬슬 생각해 보려고요. 지금은 그럭저럭 괜찮은 것 같아서요. 우리 아들 봐라. 차라리 공무원을 하지 그랬니? 혹시나 생각이 있으면 지금부터 준비해봐도 좋고 돈도 벌고 국가에 도움도 되고 이게 얼마나 완벽한 직업이니? 안정적이고 노후까지 보장되어 있고 단점 하나도 없다 얘. 처음에 공무원이 됐다고 했을 때 내가 얼마나 좋았는지. 아, 네, 그럼요. 안정적이고 참 좋은 직업이죠.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 아들하고 서로 사는데 알아서 잘하겠지만 혹시나 몰라서 얘기하는 거야. 서로 피해는 주지 말아야 하잖니? 조금 안정적인 직업을 찾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그냥 어른으로서 조언하는 거다. 사업은 매출이 왔다 갔다 일 텐데 우리 아들이 그래도 가정에 더 경제적으로 일조하지 않겠어? 아마 결혼도 우리가 더 하겠지만 우리 아들이 앞으로 할 거 생각하면 반반 결혼도 나쁘지 않지 않나 싶네. 네, 피해가지 않게 잘하겠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제 밥벌이는 제가 그래도 할 수 있었어서 크게 오빠를 부담스럽게 하진 않을 거예요. 반반 결혼은 저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날은 얼마나 이 얘기 저 얘기 많이 들었는지 집에서 나오니까 머리가 띵할 정도였어요. 그리고 생각했죠. 상황을 보니 남편을 엄청 아끼는 시어머니를 만나게 된 것 같고 제가 사업으로 일정한 매출을 가지지 못한다고 걱정이라는 이유 말에 은근 무시를 하는 것 같았고요. 본인 아들이 조금이라도 피해갈까봐 반반 결혼을 말씀하시며 전전긍긍하셨고 저는 한 3일 정도 생각했나 반반 결혼을 하기로 결심했어요. 저렇게 말이 많으신 어머님 밑에서 제가 결혼이라도 반반 해야 할 말을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러면 제가 남자친구 옆에서 기생충처럼 얻어 산다고 생각하시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저는 남자친구에게 제 생각을 전했고 남자친구 입장에서는 거절할 이유가 없었을 겁니다. 나 생각을 해봤는데 어머님 말씀대로 그냥 반반 결혼하자. 나도 내 맞벌이 잘하고 있고 내 앞길 탄탄하고 한데 그저 오빠한테 기대고 살면서 수동적이고 싶진 않아. 어머니께서 그거 걱정하시는 거잖아. 반반 결혼. 우리 엄마 만나기 전에 내가 말했잖아. 하시는 말씀들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아니야, 그렇게 하자. 그게 내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 그래. 정말 그 마음은 진심이었어요. 그렇게 해야 제 마음이 편할 것 같았죠. 남자친구보다 훨씬 더 많이 벌고 있는데 굳이 무시당하면서 시집가고 싶진 않았어요. 그렇게 남자친구와는 이야기가 모두 끝났고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슬슬 본격적으로 결혼을 준비하고 예약하기 바로 직전 저희는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정식으로 말씀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때 저는 뭔가 잘못되어 간다는 생각이 들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지연아, 반반 결혼하기로 했다며? 얘기 들었다. 그래, 요새는 다들 그렇게 평등한 세상에 살고 있잖니? 앞으로도 그렇게 서로 돕고 그러면서 예쁘게 살으렴. 그래서 결혼 날짜는 언제쯤으로 생각하니? 상견례는? 네, 그렇게 되었어요. 상견례도 저희 부모님께 말씀드렸고 다시 연락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래? 아이고 다행이네. 우리 아들 예쁘게 봐주셨으면 더 바랄 것도 없지. 아 참, 근데 예단은? 네? 예단이요. 그래 예단. 반반 결혼인데 예단이 따로 필요하신 걸까요? 필요하신 거면 저희가 그것도 총액에 넣어서 반반, 아니 결혼은 반반인 거 알겠고 예단은 지훈이 쪽에서 해야 하잖니. 결혼은 반반으로 하고 예단은 저희 쪽에서 하라는 말씀이세요? 저희 아버지 사업 보셔서 아마 손님분들도 더 많으셔서 축의금도 저희 쪽이 더 많이 들어올 텐데 왜 예단은 오롯이 저희 쪽에서 결혼은 반반으로 하든 너가 더 많이 하든 상관없는데 예단은 신부 쪽에서 하는 게 맞다. 그래야 더 잘 산다고도 얘기 들었고 아무튼 그런 얘기는 그쪽에서 하는 거로 얘기가 끝나고 상견례 때 다 정리된 상태로 만났으면 좋겠는데? 아니요 어머님. 예단을 다 저희가 할 생각은 없어요. 그럴 거였으면 반반 결혼도 생각지 않았고요. 아니 왜? 신부가 예단하는 건 당연하잖니. 내가 친구들한테 물어보고 해서 예단 목록도 다 적어놨다.
내가 여태까지 아들 청소부로 키워냈고 또 우리 아들 미래 같이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해서 비슷한 금액대로 산출했어. 손해본다고 생각하지 말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렴. 괜히 결혼 전에 혹시 그렇게 할 이유 없잖니. 아, 죄송해요. 미래 가치는 저도 높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반고의 신혼집 주시겠어요? 아니잖아요. 물론 결혼은 집안 대 집안이 만나는 거고 또 다른 가족이 생기는 거라고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이 한 가정을 이루기 위한 목적이 더 크니 예단이나 이런 건 생략하기로 했었거든요. 죄송해요. 저와 어머님은 그렇게 의견이 좁혀지지 않은 채 그날을 마무리했습니다. 화나는 것보다 황당함이 더했어요. 갑자기 반반 결혼은 옳다구나. 요새는 평등한 세상이라고 하셨으면서 왜 갑자기 예단을 신부 측에서 다 하라는 걸까요? 그래야 잘 산다는 이야기는 또 어디서 나온 거고요. 미래 가치까지 환산해서 금액을 냈다고 하니 정말 입이 턱 막히더군요. 그날 그렇게 절대 못한다고 못을 받고 집에 돌아왔고 며칠 뒤 남자친구와 이야기를 나눠보니 남자친구는 또 팔이 안으로 굽더군요. 지원아, 저번에 예단 얘기 있잖아. 이미 끝낸 얘기 아니었어. 그게 아니고 들어보니 엄마가 엄청 강경하시네. 그냥 한 번만 이해해주고 그냥 해주는 척 하면 안 될까? 오빠, 나도 어머님하고 누구보다 잘 지내고 싶어. 그만큼 오빠를 사랑하기도 하고. 근데 아닌 건 아닌 거잖아. 입장 바꿔서 우리들이 결혼 비용 반반할 건데 오빠 보고 집은 오빠가 해와 이러는 거랑 뭐가 달라. 그리고 이거 오빠가 나한테 뭐라고 할 게 아니고 엄마한테 뭐라고 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냥 일단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너 예단을 내줬으면 좋겠단 거지. 미안하고 하니까 나중에 매월 내가 좀 더 생활비를 내든지. 솔직히 난 내가 왜 그 반을 부담해야 하는지도 이해가 안 가. 다 반반인데 왜 예단은 반이 아니야? 그리고 오빠가 얼마나 약속을 잘 지킬까? 그 돈을 꼬박꼬박 잘도 주겠어? 이건 아니야. 이렇게 되면 앞으로 볼짝말짝 뻔해. 내가 장모님한테라도 말씀드려볼까? 염치 없지만 부탁이라도. 우리 엄마 아빠한테 창피하니까 얘기하지 마. 난 말 못해. 그리고 할 생각 아예 없으니 허튼 짓 생각하지 마. 남자친구는 어이없게도 조용히 넘어가주면 안 되냐면서 예단을 똑같이 요구했고요. 저는 절대 안 된다고 더 딱 잘라서 말했어요. 대체 왜 예단은 제가 해야 하는지. 그리고 모노도 슬쩍 봤는데 무슨 다 명품에 쓸데없는 물건들로 가득했거든요. 그렇게 남자친구는 더 이상 제 생각을 바꿀 수 없는 걸 알았는지 그 뒤로는 얘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어머님께도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더 이상 저에게 연락이 오거나 하진 않으셨죠. 만나도 따로 예단 얘기는 안 꺼내셨어요. 남자친구에게 들어보니 강하게 그럴 일 없다고 말씀드렸다는데 그건 제가 아직까진 믿진 못합니다. 그 뒤에 진행한 상견례 때도 예단 이야기는 따로 없었는데요. 그렇게 저는 해프닝이 끝난 줄 알았죠. 그런데 한 달 정도 지나고 거의 예약들이 끝나갈 때쯤부터 어머님은 또다시 예단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셨습니다. 제 사업까지 언급하시면서 말이죠. 근데 지원아, 요새는 매출이 얼마나 돼? 돈 좀 벌어봐. 이거 가방도 못 보던 것 같은데? 아, 제 생일이라 엄마가 사주셨어요. 매출은 뭐 항상 똑같고요. 이렇게 유지되는 거라도 어디예요. 요즘 경기에 감사할 뿐이죠. 그래. 많이 왔다 갔다 하진 않나 봐. 내가 야무진 며느리도 두고 알아서 돈 관리도 잘하는 것 같고 사업도 잘하는 것 같고. 많이 왔다 갔다 하진 않아요. 연말에만 조금 매출이 더 느는 정도예요. 근데 지원아, 엄청 많이는 안 보나 봐? 네?
뭐 재벌은 아니니. 그래, 재벌은 아니겠지. 많이 버는 것도 아닐 테고. 혹시 그래서 예단도 못한다고 했던 거야? 아들한테 물어보니 아들도 너 매출은 자세히 모른다고 말해서 내 생각엔 대충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거 가지고 평생 잘 부탁드린다는 의미의 예단도 못할 정도라는 건 말이 안 되잖니. 예단 얘기는 이미 다 마무리된 걸로 알았는데요, 어머님. 이미 마무리됐지. 우리 아들이 전화 와서 그만하라는데 별 수 있니? 어머님은 이런 식으로 계속 예단 이야기를 꺼냈고 이리저리 베베 꼬면서 말씀하셨어요. 말을 하실 때마다 끝은 예단 얘기니 저는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기도 했고 어머님 입에서도 또 무슨 이야기가 나올 거 무서워지기까지 했죠. 남자친구는 그럴 때마다 제 눈치를 보면서 그만하시라고 말을 하곤 했고 또 집에 돌아오면서는 저를 계속 달래주었어요. 다시는 예단 이야기를 못 꺼내게 하겠다면서. 전 그렇게 남자친구를 믿고 싶었고 그렇게 같은 하루가 반복될 즈음 이 예단 얘기는 또 어머니 입을 통해서 말이 나오게 됩니다. 그날은 남자친구의 고모라는 친족분과 함께 우연히 밥을 먹게 되는 날이었어요. 아이고 그래.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시원 씨라고 맞죠? 네 맞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아이고 예의도 바르고 예쁘기도 하고 아주 복 받았네. 오이따 시집갈 때 생각나기도 하고 참 이렇게 결혼한다고 하니 떨리기도 하고 그렇죠? 네 준비할 것도 많고 복잡하고 그러네요. 고모는 굉장히 친절한 분이셨고 결혼 준비하는데 너무 힘들진 않은지 아무도 물어보지 않는 따뜻한 질문도 해주셨어요. 이미 그분의 따님은 결혼을 한 것 같았고 저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상기되는 듯 했죠. 그러던 중 어머님이 끼어들어 말을 하시더군요. 아니 근데 그 유진이 결혼할 때 예단 해가 뗐나요? 갑자기 궁금해서. 우리 딸은 자그맣게 했지. 워낙 차이가 나는 결혼이기도 했고 우리 남편이 그렇게 해주라고 하더라고. 차이가 나는 결혼이면 그렇게 하는 게 맞죠? 거기에는 미래가치 같은 것도 다 포함이 되는 걸 테고. 무슨 소리야? 미래가치가 누가 높을지 어떻게 알아? 이러다가 한 명이 로또 한 방 맞으면 가치가 막 올라가게? 아니, 요새는 예단 안 한다는 애들도 많은 것 같아서. 설마 지원이한테 예단 이야기 한 거 아니지? 요새 예단은 누가 하니? 다 생략하지. 너무 욕심 부리지 마. 야무지고 똑부러지게 잘할 것 같은데. 괜히 애들 결혼에 끼어들지 말라고. 마음은 알겠다만 요새는 다 부모한테 귀한 자식 아니겠어? 그렇게 고모는 속이 시원하게 제 편을 들어주셨어요. 저는 옅은 미소가 지어졌는데 어머님은 아니신 것 같더군요. 얼굴이 빨개지면서 많이 화나신 것 같았어요. 고모를 이용해서 저에게 더 압박을 주시려고 했던 것 같은데 마음대로 되지 않으셨나 봐요. 그렇게 고모는 집으로 먼저 향하셨고 끝까지 저를 예뻐해 주시고 배려해 주셨어요. 참 감사했죠. 근데 어머님은 뭐가 마음에 안 드셨는지 저에게 처음으로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것도 식당에서요. 아까 고모 말 들었지? 차이가 나는 결혼이면 예단은 알아서 해간다더라. 저희는 차이가 나는 결혼이 아닌데요. 반반인데요. 그 가방 엄마한테 받았다며. 나였으면 그거 팔아서라도 예단했어. 내가 뭐 무리한 거 바란 것도 아니고 목록 너도 봤잖니. 그냥 기본적인 거 들어있는 거다. 물론 비용이 부담스러울 순 있지만 내가 아무 이유 없이 빡빡 우기고 있는 건 아니지 않니? 혹시 어머님 아버님이 안 해주신다고 하시디? 아니요. 아예 저희 부모님 쪽에는 말씀드리지도 않았는데요. 어머니 왜 자꾸 서로 얼굴 붉히게 계속 예단 이야기를 꺼내시고 그러세요. 서로 불편해지잖아요.
그리고 확실히 말씀드리는데, 정말 죄송한데요. 저 돈 수억 있어도 예단은 어차피 하지 않았습니다. 반반 결혼을 한 이상은요. 그럼 어머니께서 집을 해두시고 그리고 그만한 예단을 바라시면 저 기꺼이 하겠습니다. 하지만 반반 결혼은 너무 좋고 예단은 명품으로 목록 그대로 받아야겠고 그건 욕심인 것 같아요. 저도 계속 이렇게 강하게 말씀드리기 힘드니 적당히 서로 마무리했으면 합니다. 버릇없이. 어머님은 그렇게 화를 크게 내시며 택시를 타셨어요. 저는 조용히 집으로 돌아오는데 이 결혼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까지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하고 결혼을 하자고 얘기한 순간부터 평생을 함께하기를 생각했었는데 이런 시어머니라면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저는 더 이상 행복할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남자친구도 저를 열심히 달래기도 했지만 그건 어머님께서도 마찬가지이겠죠. 이런 건 언젠가 한계가 오기 마련이라는 것을 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단으로 또 이야기가 오간 날에는 그 뒤 한 몇 주 정도는 또 조용하셨어요. 그냥 예단은 마치 없었던 일이었다는 듯이 아무렇지 않게 다른 이야기를 하셨고 또 좋게 외식을 하셨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계속 마음에 담아두고 계셨던 거겠죠?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저희 엄마가 전화를 하신 게 아니겠어요? 지원아, 통화 되니? 이서방도 옆에 있고? 네, 엄마. 왜요? 잠깐 그 이서방 없는 곳으로 잠깐 가봐라. 그렇게 저는 자리를 옮겨서 전화를 다시 받았어요. 네, 방에 저 혼자예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 그 사돈이 전화가 왔다. 네? 어머님이, 아니 무슨 예단 얘기를 하시던데 너 이거 들은 거야? 얘기한 내용이니? 뭐요? 아니요. 어머니께서 처음 인사드리고 반반 결혼한다고 한 달부터 계속 예단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절대 못한다 했지. 근데 그 뒤로 얼마나 비꼬시면서 얘기하시는지 가방을 하나 못 산다니까. 가방 사면 그 돈 모아서 자기는 예단을 했을 거래. 참나. 무슨 엊그제 사주를 봤는데 예단을 해야 오래 잘 산다는 말을 하시대. 나 참 어이가 없어서 나보다도 나이도 어리시지 않니? 근데 왜 갑자기 예단을 해오라고 하는지 무슨 목록을 보내준다더라? 목록이요? 나 참 어이가 없네 진짜. 왜 그렇게 예단에 대해 대체 집착을 하시는지. 그래서 뭐 목록 보내셨어요? 아니, 보내지 말라 했는데. 잘하셨네요. 나한테도 계속 예단 얘기하셔서 미치겠어요. 내 말이. 그래서 반반 결혼인데 못하러 예단을 하냐고 했지. 미리 우리 딸한테도 들은 얘기는 없고 이렇게 연락 주시지 마시라고 했어. 아니 지금 세상이 어느 때인데 지금 예단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 예단은 할 수 있어. 근데 다 명품이라며 목록이. 그리고 반반 결혼도 하는데 참나. 내가 창피해서 말은 못했는데 엄청 오래됐어요. 엊그제 어머니께서 우리 엄마한테 전화한다길래 내가 하지 말라고 했었는데 번호는 또 어떻게 알았나 몰라? 이서방은 안만이디? 처음에는 뭐 일단락 시키면서 날 달래더라고. 그냥 넘어가주면 안 되냐고. 그대로는 뭐 내가 무시하죠. 맞다. 그건 그렇고 너 할아버지가 돌아가시 전에 주신 아파트 있잖아. 그것 좀 팔아야겠더라. 얘기 들으니까 요새 괜찮더라고. 최고가로 오른 것 같아서 팔면 어떨까 해서. 그럴까요? 나도 알아볼게요. 어머님은 저희 엄마한테도 전화를 해서 예단을 하라고 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지금 이게 말이나 되나요? 저희 엄마가 받아주지도 않으시고 끊으셔서 다행이지. 또 저희 엄마 번호는 어떻게 알게 된 건지 진짜 화가 많이 나더라고요. 이때쯤에는 헤어지는 게 맞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더 커졌을 때였어요.
남자친구와 슬슬 정리를 하면 된다고 생각하던 중 저희 엄마께서는 예전에 할아버지가 주신 아파트를 파는 게 어떻겠냐고 하셨어요. 서울에 있는 아파트였는데 남자친구는 이와 관련해서는 아예 몰랐고 어차피 헤어질 사이였기에 조용히 동네 집안에 부동산 먼저 둘러보았죠. 그렇게 우연히 들어간 한 부동산에서 저는 한 아주머니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아파트를 팔려고 한다라고 하면서요. 그런데 그 순간 익숙한 얼굴이 부동산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겠어요? 바로 어머님이셨죠. 오, 치원이? 오, 어머님, 안녕하세요. 저는 너무 당황했어요. 아파트 관련하여 어머니께 언급도 안 하려고 했거든요. 부동산에서 일하시는 분은 어머님 친구로 보였고 아무것도 모르신 채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오, 그때 자기가 말한 이 아가씨야? 아이고 그렇구나. 안 그래도 무슨 아파트를 판다고 하면서 왔는데 시어머니 될 사람이랑 같이 있어도 되지? 아니요. 바쁘신 것 같은데 얘기 나누세요. 제가 나중에 오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뛰어가듯이 부동산 밖으로 나왔어요. 그날은 어머니께서 궁금하실 법도 한데 연락이 따로 안 오더라고요. 정신이 없으셨는지 그렇게 며칠 뒤에 저는 거래를 모두 다 끝냈고 오랜만에 남자친구와 함께 남자친구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러자 이때다 싶어서 어머님께서는 이야기를 꺼내시더군요. 왔니? 우리 아들은 조금 늦는다더라. 네, 연락 받으셨나 봐요? 아니, 그건 그렇고 그때 부동산에서 나가서 내가 제대로 물어보지도 못했네. 그 아파트 판다는 건 뭐 우리 아들하고 상의한 거니? 어디서 난 거야? 그냥 예전에 할아버지가 주셔서 있던 거예요. 상의는 안 했어요. 이미 다 팔기도 팔았고요. 뭐라고? 왜 그걸 너 맘대로 파니? 너 진짜 이상한 애다. 우리 아들하고 상의도 없이 너 아파트에 있다는 걸 말도 없이 어쩜 그렇게 너 뜻대로야, 어? 어머님, 그건 제가 가지고 있던 거고 오빠하고 아직 결혼한 사이도 아닌데 어떤 사이가 필요했다는 말씀이실까요? 공동재산 아니야. 이제 너네 같이 결혼 날짜도 잡았으면 이미 부부인 거지. 미리 아파트 이야기를 나누고 팔지 말지. 우리 애들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이런 것도 물어보지도 않고 팔았단 말이야? 어쩜 이렇게 생각이 짧니? 그러니까 결혼할 때 예단도 안 한다고 하고 그 엄마도 마찬가지지. 아유, 우리 아들 아까워서 안 되겠다. 그냥 파혼해라. 네, 파혼하라고요. 파혼해. 그냥 지방 작은 아파트일 거잖니. 머리야. 그 이해단도 못한다는 형편인 거 보니 그 판다는 아파트 한강비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전원주택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를 보면 열이 뻔히 보인다. 그러자 비밀번호가 눌리며 남자친구가 들어왔어요. 그때 어머님은 소리를 지르며 말씀하셨죠. 예, 나 얘한테 오늘 파혼하라고 했다. 이제 너희가 결혼한다고 해도 반대니 알아서 해. 아니, 무슨 소리예요 그게? 지원아, 이게 무슨 소리야? 얘가 너랑 아무 상의도 없이 자기 아파트를 팔았댄다. 너랑 상의한 적도 없는 거지? 내가 그때 부동산에서 마주치지도 않았어 봐. 그 지방 아파트 파는 거 나 알지도 못했어. 뭐라고? 그래 진짜야. 너 어떻게 나한테 말을 한마디도 안 할 수가 있어? 이제 부부가 될 몸인데 그런 거 나랑 같이 상의를 해서 팔았어야지. 왜 함부로 팔아? 그리고 지방 작은 아파트인 거 맞지? 엄마가 안 와본데 그거라도 우리 엄마 줄 수 있었잖아. 있어서 나쁠 건 없었을 텐데. 이번엔 내 아파트까지. 내 아파트 지방 아파트 푼돈인데 왜 가지려고 해? 그리고 왜 이게 우리 공동재산이니? 결혼하기 전이고 도장 찍기 전인데 내가 왜 그걸 다 얘기하면서 팔까 말까 얘기해야 해? 이건 내 아파트였고 내 결정이야. 별거이다. 어머니, 돈이 그렇게 좋으세요? 오빠도 그렇게 나한테 나오면 안 되지.
어머님 소원대로 해드릴게요. 파혼해. 그렇게 저는 집을 뛰쳐나왔어요. 나오면서 저는 화도 안 났고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만 나왔습니다. 갑자기 무슨 공동재산이라니요. 그렇게 저는 파혼을 하기로 결심을 했고 그 뒤로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제 예약한 것들 취소를 하면서 똥 밟았다고 생각하며 마무리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죠. 그러던 중 일은 엎친 데 덮친다고 저는 교통사고를 당하게 됐고 그로 인해서 제 차에는 블랙박스를 확인하게 되었는데요. 거기에는 아주 적나라하게 모든 이야기가 들어있더라고요. 제 남자친구와 그의 엄마가 전화를 하고 있었거든요. 내가 그래서 걔를 부동산에서 마주쳤지 뭐야. 대충 들어보니 아파트를 판다던데 너한텐 얘기 없었지? 네, 없었죠. 근데 갑자기 무슨 아파트를 팔지? 그렇게 여유가 있는 집이었다고? 여유가 있기는 무슨. 그럼 얘단 얘기했을 때 당연히 알겠다 했겠지. 그냥 지방 아파트일 거야. 근데 그거 아주 길을 어떻게 죽이지? 예전에 예단을 그냥 이 악물고 해오라고 안 해오면 파혼이라고 그렇게 윽박을 질렀어야 했는데 우리가 너무 착했어. 넘어가는 게 아니었어. 그러게요. 기고만장해가지고는 저한테도 예단 얘기는 못하게 했었어요. 그냥 엄마가 해오라고 하면 해오면 되지. 그게 뭐 그렇게 힘들다고. 그러니까 아니 너가 그 사돈 전화번호 조사했을 때도 나 딴애로는 하나밖에 없는 딸 시집 보내는 거 잘 보내시려고 생각해서 말해줬던 건데 얼마나 칼이 될지 끈던지 지금 생각해도 화가 나 죽겠어. 그러니까 지원이도 그런 성격이겠죠. 무시해요.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결혼 잘해서 나중에 며칠이나 한번 쑥 보고 많이 물면 운이 제가 좋은 거고요. 아니면 뭐 다른 일이라도 하게 시키려고요. 택배 일이라도 해야지. 그래, 그래야지. 아무것도 없이 너한테 필 붙는 거? 난 두고 못 본다. 아무튼 그 아파트는 우리가 신경 쓸 것도 없을 것 같아. 뭐 큰 돈이겠니? 그냥 나중에 용돈이나 더 줘. 사실 내 마음으로는 지금 당장이라도 다른 여자랑 선보기 하고 싶어. 알죠. 아직 기회는 있으니 도전이나 해볼까요? 하하, 용돈은 당연히 2배 엄마 몰래 챙겨드릴 거고 뭐 아파트나 자세히 알아보지 뭐. 엄마 끊어요? 정말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제일 가까운 줄 알았던 사람이 저를 그렇게 욕하고 있었다니 아직도 예단 얘기를 하면서 제가 버릇이 없다고 기고만장하다고 실컷 욕을 하고 있더군요. 거기에 남자친구는 계속해서 동조하고 있었고요. 그리고는 다른 여자랑 선을 보고 싶다. 용돈은 2배를 드리겠다. 난리가 났더라고요. 이미 아파트 얘기는 다 한 건데 모르는 척했던 남자친구가 어찌나 괘씸했던지 또 예단도 못하는데 무슨 아파트 됐냐고 지방 아파트 아니겠냐고 무시하는 내용도 들었고요. 저는 이제는 파혼하는 것은 당연한데 너무 복수를 하고 싶었어요. 지방 아파트가 아니라 서울의 아파트인 것도 꼭 말해주고 싶었고요. 그런데 마침 남자친구가 연락이 오더군요. 잠깐 만나자 지원아. 우리 사이도 깔끔히 정리할 거 하고 뭐 아파트 그런 것도 내가 도움 줄 수 있으면 주고 싶고. 시골 아파트인 건 맞지? 시세 그냥 내가 알아봐 주려고. 그래, 아파트가 궁금한 거지? 그렇게 마음에 걸리는 거면 만나자. 무슨 그런 말을 해. 그냥 너가 이런 거 잘 모르니까 도와주려고 하는 거지. 엄마도 데리고 가도 되지. 엄마도 부동산 이런 거 많이 하시니까. 그래, 그럼 우리 엄마도 데리고 갈게. 너네 엄마도 온다고 하니까. 제 아파트가 어떤 아파트인지 궁금해하는 남자친구네와 그리고 복수를 꿈꾸는 저는 이상한 만남을 하게 되었어요. 끝까지 그렇게 막말까지 했으면서 어떻게 그 아파트는 놓지 못했을까요? 빨리 말해주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할 지경이었습니다. 지호라 여기. 뭐 이미 끝난 사이고 하지만 혹시 도움이 될까 해서 왔어. 혹시 지방에 있는 아파트가 아니라면 뭐 다시 우리가 도와줄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동안의 청이 있잖니. 자, 그 아파트가 어디야? 여기 주소 가져왔어요. 서류령요. 저는 너무 기대되는 얼굴로 서류를 넘겼습니다. 그 둘도 너무 궁금한 얼굴로 서류를 쳐다봤죠. 어, 어, 아니 잠시만. 서울? 지금 너 서울에 아파트가 있어. 아니 이게 뭐야? 지방에 아파트가 있는 게 아니고 서울이라는 거야? 아니 이것도 강남 쪽이잖아. 네, 저는 지방 아파트라고 말한 적이 없는데요. 그냥 예단도 못하니까 지방 아파트일 거라고 여유 없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잖아요. 살려주세요. 왜 이제 와서 뭘 도와준다고 하세요? 어차피 도움은 필요 없었어요. 그냥 제가 서울 아파트였던 거 보여드리고 싶어서 마지막으로 얼굴 보고 싶었어요. 그 충격받은 얼굴이 궁금해서. 아니 그럼 이게 얼마야? 15억. 아니 15억이 너가 생겼다는 거야? 네, 할아버지가 예전에 이거 증여해 주셨었는데 지금 엄청 올라버렸네요. 그래서 그렇게 됐어요. 그것뿐인 줄 아세요? 제가 사업하는데 자세히 제 사업 매출이나 이런 거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이번에 실적들 다 뽑아왔어요. 종이를 한번 보시고 살펴보시라고. 직접 숫자를 보시는 게 편하시죠? 아니, 시원아. 이게 진짜야. 너 사업이 이렇게 잘 되고 있었어? 왜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했어? 이런 거라면 내가 도와주기라도 했을 텐데. 그리고 그 집도 물어보고 했으면 내가 더 알아봐주고 했지. 안 되겠다. 너한테는 내가 필요해. 너도 그랬잖아. 나 없으면 안 될 것 같다고. 아, 그거야. 그때 만날 때 얘기고. 아니, 엄마랑 전화하면서 성까지 볼 준비했던 사람이 갑자기 왜 나를 도와준대? 왜 이것들 보니까 마음이 흔들려? 그럴 줄 알았어. 당신하고 당신 엄마 둘이 다 돈에 돌아버렸잖아. 그래서 예단 노래를 부르고 있었잖아. 우리 엄마한테도 전화해서 무슨 목록을 보내준다고 했다며? 자, 다 됐네. 놓쳤네. 더 좋은 여자 찾으려다가. 에이, 오해야. 그냥 우리 엄마가 농담하는 하는 말이지. 뭘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여? 그리고 엄마도 파혼하라고 했던 것도 진심 아니었대. 그쵸, 엄마? 네? 그럼. 우리 지원이만한 애가 어디 있다고 내가 파혼을 하라 하니? 원래 가족끼리는 이렇게 트러블도 생기고 또 웃으면서 넘어가고 그러는 거야.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라. 그리고 이것 봐. 솔직하게 털어놓으니까 얼마나 좋으니. 우리가 이렇게 도움도 줄 수 있다고 하고 우리 아들도 너 사업 도와준다고 하고 이곳이 가족이다. 그럼. 그러기엔 제가 너무 알게 된 게 많아서 오만정이 다 떨어졌어요. 사실 저희 엄마한테 전화하셨을 때부터 제가 파혼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먼저 말씀 다 해주시고 전 더 바랄 게 없네요. 한 번만 다시 생각해봐. 우리가 서로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아? 지원아, 그리고 어떻게 엄마랑 통화 내용을 들었다고 하는지 그런 거 나 들은 적 없어. 무슨 소리야. 블랙박스 다 뒤져보니까 둘이 얘기하는 거 다 나오던데? 내가 지금 언제까지 여기 앉아서 시간 낭비를 해야 하는 거지. 그렇게 저는 제 핸드폰에 가지고 있는 음성 녹음도 틀어버렸어요. 그러자 전 남자친구와 그의 엄마는 얼굴이 사색이 되어서 서로를 마주보더라고요. 지원아,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 용돈 2배. 내가 어떻게 그래. 그냥 엄마 비 맞춰줬던 거지. 그리고 예단? 안 해도 돼. 그거 누가 해? 하지 마. 우리 여태까지 예약하고 했던 건 어떻게 하려고. 뭐라 어떻게 해. 너가 잘못했으니까 수수료는 너가 내야지. 어차피 너 돈으로 다 예약해놨잖아. 그 돈까지도 반반하고 싶으면 고소를 하든지 말든지. 난 못 줘. 머리 아파. 또 하는 거 봐서는 정말 충분히 너네 엄마 따로 2배는 더 주고도 남았어. 이제야 돈을 보니까 눈이 돌아. 그냥 끝내자. 나 따로 이렇게 물리적으로 몸쓰고 복사고 그런 건 원치 않았어. 이런 사례들만 봐도
당신은 충분히 후회할 것 같았거든. 아이고, 지원이. 야무진 건 알았지만 이렇게 칼 같은 면이 있다니까. 지원아, 세상 사는 게 그렇게 칼같이 맵고 꿈고 되지는 않는 법이야. 이렇게 우리가 인연으로 만났고 서로 가족으로 하기로 했고 그리고 상견례까지 했는데 어떻게 헤어질 수 있겠니? 내가 잘못했다. 내가 너무 개입했다. 다시는 안 그럴게. 우리 아들 사업 도와준다고 하니까 그거 잘 도움받고 행복하게 둘이 잘 살아. 그게 내 소원이야. 아줌마, 말을 잘 못 알아들으세요? 저 사업도 잘 안 되는 줄 알고 아무것도 없이 빌붙는 거 정말 끔찍히 싫다며요. 이제 매출표 보니까 마음이 달라지셨나 보네. 저도 이제 국어 공무원이 저한테 빌붙는 게 싫네요. 행복하시고 저는 이제 가보겠습니다. 그러자 남자친구는 울면서 저에게 빌기 시작했어요. 지원아, 내가 다 수수료는 낼게. 내 옆에서 떠나지만 말아줘. 부탁할게. 이렇게 빈다. 나 녹음 다 하고 있었는데? 수수료는 당신이 낸다 했어요? 나갈게. 남자가 한입 가지고 두말하지 마세요. 그렇게 저는 자리를 박차고 나와서 길을 나섰습니다. 얼마나 속이 시원하던지 사실 제 인생이 시끄러워지는 건 원치 않았기에 서류를 보여줘도 충분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충격받아서 정말 놀란 표정이었거든요. 지방의 아파트인 줄 알았는데 서울의 15억 아파트였고 또 제가 사업이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 꿈에도 상상을 못했겠죠. 그 뒤로는 얼마나 매달렸는지 저희 사무실에서 무슨 촛불을 켜고 이벤트를 한다고 하질 않나. 미안하다고 플랜카드를 만들지를 않나. 정말 황당함의 연속이었어요. 저는 받아주지 않고 경찰에 지속적으로 신고하니 더 이상 나타나진 않았고 그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였는데 잘 들으셨나요? 앞으로는 제 인생이 꽃게말 되긴 바라면서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